군사 굴기로 미해 도전장. 내부 권력 기반 다지기 포석도. 국경절 열병식. 군사 굴기 과시한 첨단 무기들. 중국군은 신중국 성립 70주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최첨단 무기를 대거 과시했다. 열병식 하이라이트는 역시 로켓군이 보유한 둥펑 41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둥펑 21D 대함탄도미사일, 둥펑 17 초음속 미사일, 해상발사 탄도미사일인 쥐랑이 같은 전략 핵미사일이다. 특히 중국군이 자랑하는 ICBM 둥펑 41의 첫 등장은 전 세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상 무기의 가장 마지막 순서로 소개된 둥펑 41은 사거리 12,000km가 넘는 미사일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최대 10개 핵탄두도 탑재 가능하다. 애덤리 호주 맥쿼리대 연구원은 미국 본토를 포함해 세계 어느 곳이든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첨단 ICBM으로 중국군의 잠재적 파괴력의 궁극적 상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둥펑 17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둥펑 17 역시 본토 타격이 가능한데 음속보다 양열배 빠른 속도로 기동이 가능하다. 발사 이후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현재 기술력에 따른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중간 요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사드, 타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쥐랑2도 등장했다. 12대의 트럭에 실려 등장한 쥐랑2는 타입 핵 추진 잠수함에 탑재돼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쥐랑2는 둥펑 41과 함께 중국 핵 억지력을 고도로 끌어올린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열병식에 앞서 열병식에 등장하는 무기는 모두 중국산이며 모두 실전 배치된 현역 장비라고 밝힌 바 있다. 애국, 민족주의 고취통의 미국 대등한 군사강국 자부. 시 주석은 역대 중국 지도자들보다 비교적 많이 열병식 행사를 치렀다. 그중 중요한 몇 차례 열병식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2015년 9월 3일天安门 광장에서 열린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다. 중국 정부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49개국 대표를 초청해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天安门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지켜봤다. 한국 정상이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서서 중국군 열병식을 지켜본 것이다. 시 주석은 또 2017년 7월 중국 내륙의 군사훈련기지인 내몽골 주르어에서 열병 행사를 가졌다. 보여주기식 행사라기보다는 실전 능력 강화와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강조하는 시 주석이 중국군 내부 사기와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한 열병식을 가져 전 세계 관심을 끌었다. 중국군 사상 최대 해상 열병식 행사도 있었다. 시 주석은 2018년 4월 보아우 포럼 참석 직후 하이난도 앞바다에서 해상 함정 48척이 참가한 중국 해군 사상 최대 열병식의 모습을 보였다. 미국을 겨냥해 랴오닝함 전대와 최신의 구축함, 핵잠수함 등의 위용을 과시했다. 시 주석은 또 2019년 4월 22일 25일 칭다오에서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제관함식 해상열병식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러시아 등 10여 개국이 20척 가까운 함정을 보낸 가운데 중국은 랴오닝함을 비롯해 전함 32척과 항공기 39대를 선보였다. 2012년에 집권한 시 주석은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정도 열병식 행사를 가졌다. 사실상 매년 한 번씩 열병식을 한 셈이다. 시 주석의 열병식 사랑에는 다목적적인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 사실상 열병식의 정치학인 셈인데 우선 국제사회에서 중국 군사굴기 과시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대등한 군사강국임을 자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2050년 세계 초인류 군대 양성을 중국 안팎을 향해 중국군 미래 청사진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열병식과 군사력 과시는 중국 내부적으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감정을 일깨워 중국을 하나로 묶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개혁개방 40년 이래 탄탄한 경제 발전을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노골적 견제가 본격화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패권국 부상을 의심하고 있다. 군사력을 통한 애국심 고취는 정권 안정화에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시 주석 스스로의 권력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열병식 사열을 통해 중국 국내의 모든 언론 매체와 중국인의 눈은 시 주석에게로 향한다. 강력한 군 통제와 공산당 영도를 상징하는 열병식 사열을 시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미국의 도전 2050년 세계 초일류 군대 육성 시 주석 집권기에 들어와 중국은 과거의 수세적인 외교를 벗어나 적극성을 보이며 세계 리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이고 있다. 군사 부분에서도 예의는 아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미 시 주석이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 19차 당대회에서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의 도전장을 던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시 주석은 2035년 국방, 군대 현대화, 2050년 세계 인류 군대 도약을 중국 인민해방군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미 일부 중국군 첨단 군사기술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지난 1월 16일 미 국방부 펜타곤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군사력 진보가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무기 시스템 중 일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경쟁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군은 기술 획득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중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 시스템 중 일부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군사 굴기는 곧바로 대만과 남중국해를 고리로 한 갈등 지역에서 미국과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에서 미 구축함과 중국 군함이 사실거리까지 근접하는 등 충돌 직전 위기 상황을 빚은 것이 대표적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2030년에는 인구 규모와 국방비 지출, 경제 발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에선 미국의 영향력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마틴 자크 선임연구원도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안보 컨퍼런스에 참가해 최소 다음 10년 양국 관계는 긴장과 갈등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이 더는 세계 1위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이번엔 비자 전쟁? 비자, 입국사증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설전이 격해지고 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이 비자 발급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미중 갈등이 비자 전쟁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24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우주 관련 행사인 제70차 국제우주대회 개막식에 중국 대표단이 참석하지 못했다. 미국 쪽이 비자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주 강국 도약을 꿈꾸고 있는 중국은 해마다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우주대회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지난 2013년엔 직접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항천국 CNSA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리고 지난 7월 대회 참가를 위한 비자를 신청했다. 또 지난 12일엔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면접까지 치렀다. 하지만 대표단 가운데 일부의 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아 결국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중국 쪽은 미국이 첨단 과학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자 발급을 늦춘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우주 탐사에 뛰어든 중국은 지난 1월 사상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 장어 4호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내년에 장어 5와 6호를 발사해 미러에 이어 세 번째로 달의 토양 샘플을 가져오는 한편 2021년 7월 착륙을 목표로 화성 탐사선도 발사할 계획이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적 책임을 저버리고 통상의 국제교류, 협력을 방해하는 등 미국이 지속적으로 비자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미국 쪽에선 중국이 대표단 명단과 관련 서류 제출을 미루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해 비자 발급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미국 쪽에서 중국이 비자 발급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션 패트릭 말로니 하원 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보내 중국 이민당국이 대만 방문 계획을 취소하면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했다며 중국이 비자를 행정물로 대만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란 미 의회의 오랜 전통마저 가로막으려 한다고 비난했다.